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나에게 큰 심적인 고통을 선사하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잘 알아보시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불행했던 상황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나르시시스트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라고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 열심히 준비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토닥 커뮤니티에 동참하셔서 저희 채널을 여러분들의 활발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르시시스트란 무엇인가 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가 점차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종종 이 용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는 나르시시스트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전문가가 사실 아닌 이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다 아실 거예요. 즉,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가 만약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를 의미한다면 비전문가인 분들은 누구누구는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병명,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특정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의 조합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지원쌤 얘기에 더 덧붙이자면 먼저 성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성격, 영어로는 personality인데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 성격을 설명드리자면 한 사람의 성격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 내적인 요소들이 전부 포함되고 뭉쳐져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여겨요. 즉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독특한 패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특정 방법,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본인 특유의 적응 방법,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리고 남몰래 지니고 있는 판타지까지 전부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훈련된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면담을 하면서 한 사람의 내면 깊숙이 어떤 무의식적 요소들을 토대로 어떤 심리체계가 세워져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상대의 성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격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성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누군가가 상대방이 일상생활 안에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는 성격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격장애의 유무 또한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전문가들이 정신분석적으로 성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먼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봐요. 첫 번째는 어떤 성격 스타일 또는 유형이냐, 즉 어떤 퍼스널리티 스타일인지 평가하고 두 번째는 성격의 건강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한 사람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수준에서부터 정신병적 수준까지 하나의 연속 선상 위 어딘가에 존재해요. 그리고 이 연속 선상을 인위적으로 건강한 수준, 신경증적 수준, 경계선 수준, 정신증적 수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짓기도 하고요.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선 수준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격 스타일은 나르시시스틱적으로 특정 문제적인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은 지니고 있지만 더 건강한 쪽에 가까운 신경직적 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적절하게 맺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곧잘 적응하고 일적으로도 꽤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 스타일은 똑같이 나르시시스틱적인데 훨씬 더 병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물질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매우 톡식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즉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스타일을 지닌 사람인데 성격의 건강한 정도가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정신병적 수준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즉 자기애성 성격 스타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이고 다시 말해
모든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너시시스트라는 용어의 개념 안에 포함되지만 모든 너시시스트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을 정도로 경계선 수준 또는 정신병적 수준의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 스타일은 그나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특정 자기애성 성격 특성의 조합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은 정신질환의 진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 진단 기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 특성들 중에서 잘난 척이 심하고 거만하고 착취적이고 어디 가나 대접받기를 요구하고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감정이나 충동 조절 못하는 특성들은 겉으로 확 드러나고 눈에 띄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핏 봐도 나르시시스트 향기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성격의 건강한 정도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 스타일의 직장 상사들 중에도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또 이뤄놓은 업적도 대단한데 같이 일하면서 장기간 가까이 지켜보다 보면 일적으로 만난 사람 외에는 가까운 친구도 없고 또 심지어 가족들과의 소통도 거의 단절이 되어 있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근데 누가 저 사람을 겉으로만 봐서는 심각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기겠어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신의 건강하지 않은 성격적 측면들을 너무나도 잘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문가분들처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성격적인 결함의 정도는 판가름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들도 십수년 동안 상대가 병적인 수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또 성격이 건강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방어 기제들을 주로 사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성격 장애를 진단내릴 정도로 건강하지 않은 경계선 수준 이하의 성격 구조를 지닌 사람들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나르 당사자가 이런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닥에서도 투사나 수동 공격 등의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이전 영상들에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이 영상들에서 나르시스트들이 어떤 심리에서 이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건강하지 않은 성격적인 측면들을 상대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빨리 알아차리시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승현쌤이 얘기한 대로 나르시스트적 성격 스타일을 판단하는 요소들 중 착취적인 행동이나 거만함 이런 것들은 겉으로 확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지만 수치심을 쉽게 느낀다든지 남몰래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선망한다든지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공허함이나 무능감 등의 특성들은 사실 겉으로 눈에 띄지는 않죠.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오히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등 겉으로 볼 때는 더 멀쩡하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잘 알아보려면 그들의 특정 행동 패턴과 위험 신호들을 잘 알아차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여러 특성들에 대해 아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토닥에서 DSM-5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특성들 뿐 아니라 그 외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지니기로 알려진 성격 특성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었어요. 즉, 통제적이고 상대방을 조종하고 광인하고 피상적이고 바운더리를 못 지키고 적대적으로 반항하고 위선적이고 인색하고 왜곡된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보복적이고 또 책임을 막 회피하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특성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 주위의 나르시시스트들을 더욱 잘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일부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를 너시시스트라고 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은 정신과적으로 정교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몇 가지 특성만으로 비전문가가 누군가에게 성격장애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특정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의 조합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저명한 일부 나르시시스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DSM-5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성격 유형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닌 그 외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성격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지만 본인은 정작 아무런 불편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이런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이 도움이 되면 됐지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성격 장애를 진단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분석적으로는 성격 장애를 진단 내릴 때 한 사람의 심리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거든요. 즉, 나르시시스트 본인이 표면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고통스럽거나 기능의 손상이 가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현저한 고통을 초래할 정도로 성격적인 병리가 있다면 성격 장애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배경 이유에 대한 논리는 서로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해외 나르시시스트 전문가분들도 또 저희도 나르시시스트는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더 큰 범위를 아우르는 용어로서 특정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의 조합을 지니고 있어서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톡식한, 즉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용어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DSM-5의 성격장애 진단 기준들은 성격장애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묘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 새롭게 제안된 성격장애 진단 기준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정신분석적 진단 플랫이라고 성격장애를 정신분석적으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진단 체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영상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누구누구는 나르시시스트야 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야가 아닌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스타일이야,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이 있어 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는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 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라고 한다고 그 사람에게 의존성 성격장애 또는 강박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토닥의 유익한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